1954년 목포, 1958년 인제, 1959년 다시 인제에서 계속 떨어졌다. 출마는 곧 돈이었다. 한 번만 출마해도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것이 선거였다. 어느 날 보니 재산이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청년 사업가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는 식량조차 없었다. 집에 있기도 민망했다. 무작정 버스를 타면 마땅히 내릴 곳이 없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 어디론가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이렇듯 시위에 차 있을 때 자유당에서 입당 제의가 들어왔다. 돈과 자리를 제시했다.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당시에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여당으로 옮기는 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하물며 의원도 아닌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솔직히 쉽지 않았다. 그들은 의원급 대접을 해주겠다며 흥정하듯이 구체적인 돈 액수까지 제시했다. 당신의 능력을 이대로 썩힐 셈이냐? 여당에 와서 그 재능을 활짝 펴보라. 아무리 봐도 아까운 인물이다. 은밀히 다가와 소매를 끌었다. 속삭임은 달콤했다. 그러나 나는 이겨냈다. 생활이 궁핍해서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마산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 그도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동업을 하는 친구가 그 돈을 갖고 도망을 가버렸다.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인가나 자신을 탓했다. 나는 그 마산 사람에게 솔직하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물론 그걸 입증할 아무런 물증은 없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고백했다. 그가 고발하면 나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어줬다. 당신은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다.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 이런 문제로 앞날을 그르쳐서야 될 말인가. 돈은 포기하겠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만일 당시 횡령죄 같은 것으로 입건되었다면 정치인 김대중은 없었을 것이다. 훨씬 나중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그는 고인이 되었고 그의 부인과 아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을 내 밑에서 일하게 했다. 아내 차용예가 세상을 떴다. 세상이 온통 푸른 여름의 끄트머리였다. 돌아보면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내 곁을 떠나갔다. 아내는 자주 가슴앓이를 했다. 그날도 가슴앓이가 심해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어찌 잘못되었는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마침 집에 있던 나는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다. 의사와 함께 집에 오자 아내는 숨져 있었다.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딸을 데려와 고생만 시켰다. 병이 났어도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나는 통곡했다. 아내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너무나 생활이 힘들고 남편의 이딴 실패의 충격으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내의 고생은 남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제로 투신하면서 아내는 고생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아내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았다. 가세가 기울어 모든 것이 궁핍해도 아내는 결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정치를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가족은 8번이나 이사를 했다. 전세에 쫓겨다녔다. 옮길 때마다 집은 작아졌다.
아내와 나는 집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목포에서는 큰 집에 살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다. 아내는 밀양원을 해서 살림을 도왔다. 그러다 가게가 빚으로 넘어가자 집에서 손님을 받았다. 말하자면 사설 미장원을 차린 것이다. 아내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한 번은 둘째가 구멍난 신발을 보이며 새 신을 사달라고 했다. 신발 사줄 돈이 없는지 아내는 아들을 나무랐다. 나는 그걸 바라만 봐야 했다. 대중시가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던 아내. 전쟁 중에 서울 간 남편을 기다리다 황공호에서 아이를 낳았던 아내. 고초를 겪을 때마다 가족 걱정은 말고 장구 길을 가라던 내 아내 차영애.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계약저지 투쟁을 벌일 때도 아내는 당 간부 부인들과 광화문 등 거리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나는 평생 그녀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았다. 그런 아내를 가졌던 나는 진정 행복했다. 아내가 남긴 두 아들과 손자 손녀들을 볼 때면 때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나는 가슴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이 남긴 분신들이요. 당신은 결코 죽지 않았소. 이 아이들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오. 당신이 그토록 착하고 아름다웠기에 이 아이들의 삶도 아름답고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를 묻고 두 아들 손을 잡고 남산에 올라갔다. 팔각정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에게 일렀다.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잘 커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다.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린 자식들은 말이 없었다. 돌아서 나는 또 울었다. 잔인한 세월이었다.